데미안으로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에게조차도 삶은 견뎌내야 할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헤세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부터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말대로라면 고통을 아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이고, 고통을 이겨낼 줄 안다면 적어도 삶이라는 마라톤의 반환점에 닿을 만큼 연륜이 쌓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1962년에 타계한 작가의 이 책에는 2019년 현재 문학계와 철학계의 다양한 생각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유가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행시킨 소소한 행복은 작은 기쁨이라는 장에서, 한병철 철학자의 시간의 향기가 담고 있는 깊은 시간의 개념은 무의의 미학이라는 장에서 이미 다루어집니다. 결국 삶의 흐름과 방향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고 공통된 몇 갈래 길로 요약됩니다. 작가는 작은 기쁨이라는 장의 첫 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기쁨에 대적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지요.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존재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주어진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전혀 다른 각자의 리듬 속에서 나름의 역할과 자신의 일을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완성하는 것도 없고 스스로 행복할 줄도 모르면서 바쁘기만 할 뿐입니다. 작가는 순리에서 멀어지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성정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성은 사치가 아니다. 존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고 삶을 위한 공기이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작가의 표현대로 혹은 작가의 염원대로 우리가 인간성을 되찾은 후에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헤르만 헤세가 품고 있는 인생관에 관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혼을 비웃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렁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인간이 자연의 잔혹한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읽어드린 내용대로 헤르만 헤세의 인생관에는 긍정의 시선이 그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듯 인생이라는 것은 긍정의 시선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예측 불허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작가는 이런 시를 선물합니다. 그대 두려움에 감싸여 있는 영혼이여. 그대는 늘 이렇게 묻는다. 험난한 날을 그렇게 많이 보냈건만 평화와 휴식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오, 나는 안다. 편안한 날을 맞이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랑스러운 나날을 고통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대는 잠시 안식을 취할 뿐 다시 새로운 고통을 찾아 나간다. 성급하게 뜨는 샛별처럼 우주는 조바심에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된 성급함과 호기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만 헤세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장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자각이 지금이라도 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시간은 참으로 묘한 발명품이다. 그것은 자기 내면으로 고통받고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섬세한 발명품이요. 정련된 도구다. 인간이 갈망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 고약한 발명품인 시간에 의해서만 분리되었다. 그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거칠게 앞으로 달려나가려면 집어 던져야 할 목발이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의 넉넉한 시간과 관심을 고스란히 허락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은 흐르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견뎌내야 할 것이 되어갑니다. 작가는 생로병사의 4가지 삶의 단계에서 이제 병드는 삶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병상일기에서 인내라는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것은 어렵다. 인내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고행이다. 그것은 가장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배울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세상의 자연과 성장, 평화, 번영, 아름다움은 모두 인내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과 침묵,
그리고 신뢰를 필요로 한다. 인내와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 지혜, 천진난만함, 그리고 소박함이다. 그렇게 인내의 가치를 깨달은 이 노 작가는 이제 견뎌온 삶을 뒤로하고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책의 말미에 있는 어딘가에 라는 시로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뎌내기 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나는 정처 없이 방황하며 무거운 짐에 겨워 신음한다. 그러나 거의 잊어버렸지만 어딘가에 시원하게 그늘지고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아득히 먼 꿈속 어딘가에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시 고향을 찾고 영원한 잠, 밤, 그리고 별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